BC주가 코로나19 사태로 신음하는 요식업계를 위해 식당 배달앱 수수료를 15%로 제한한다는 소식입니다. 마이크 파누스 BC 공공안전부 장관은 22일 성명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식당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매출이 심각하게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배달앱 수수료를 임시로 제한함으로써 업주들이 식당을 계속 운영하고 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달앱 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는 총 음식 가격의 최대 30%로 부담스러운 수준이지만 가뜩이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 업주로서는 비즈니스를 이어가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배달앱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 수수료에 대한 부담으로 식당 업주들은 직원을 줄이거나 심지어 문을 닫을 위기까지 처하게 됐고 실제로 올 9월 기준 요식업계 종사자 비율은 6.8%로 8.4%였던 작년 9월보다 크게 감소하게 됐습니다. BC주의 이번 비상 대응 계획 발표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배달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15%로 제한되고 온라인 주문 및 서비스비 등 기타 수수료에 대해서도 추가로 5% 상한선을 두게 되며 이 조치는 현재 9개월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BC주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나서도 3달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제한 발표에 BC주 식당협회 이안 토스텐슨 회장은 팬데믹으로 가장 큰 손실을 입은 요식업계에 이보다 더 좋은 뉴스는 없다며 BC주 19만 명의 요식업계 업주를 대신해 주정부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캐나다인의 삶 만족도 역시 예년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통계청이 21일 발표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캐나다인 삶 만족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캐나다인의 삶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71점으로 2년 전인 2018년에 조사했던 삶 만족도보다 무려 1.38점 하락했으며 지난 2013년 조사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본인의 삶 만족도에 대해 8점 이상이라고 답한 캐나다인은 2년 전 72%에서 40%로 크게 떨어진 반면 삶의 만족도가 6점 이하라고 답한 응답자는 12%에서 40%로 급등했고 심지어 4점 이하를 둔 응답자도 2.5%에서 13.7%로 올라 본인의 삶에 대해 크게 불만을 느끼는 캐나다인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삶 만족도 하락은 특히 15세 이상과 29세 미만의 젊은 연령대에서 크게 두드러졌는데 2년 전 본인의 삶 만족도가 8점 이상이라고 답한 젊은 연령대의 비율은 72%에서 올해는 26%로 무려 46포인트가 하락했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특히 젊은 연령대에서 삶 만족도가 하락하는 것은 여러 국가에서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지난 10월 발표한 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가능성이 가장 높은 25세에서 29세 젊은 연령대의 삶 만족도가 가장 크게 떨어졌다고 발표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회가 지난 8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평가한 결과 청소년들은 팬데믹 이후 진로의 불투명성과 외출 자제로 인한 답답함 등으로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불법 약물 오남용 관련 사망자 수가 역대 최고 기록을 넘었습니다. 지난 21일 BC 검시소의 발표에 따르면 11월 한 달 동안 불법 약물 오남용 관련 사망자 수는 153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수치는 164명이었던 지난 10월 사망자 수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이전 해동기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12월 사망자 수가 아직 나오지 않은 현 시점에서 올 한 해 총 사망자 수는 이미 1,548명으로 작년 총 사망자 수를 넘어서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진정 국면을 맞이하는 것으로 보였던 BC주 불법 약물 관련 사망자 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BC주에 확산하던 3월 이후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로 올해 1월과 2월만 해도 평균 70명대였던 월별 사망자 수는 3월에 115명을 기록한 이후 지난 6월과 7월에는 역대 월별 최고 수준인 각각 185명과 184명의 BC주 주민이 불법 약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망자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에 대해 보건당국은 팬데믹 이후 안전한 대체 약물이 공급되는 데 차질이 생기면서 훨씬 위험한 길거리산 약물 공급이 늘어났고 팬데믹 초기에 약물 예방 서비스 센터의 운영 시간이 줄어들면서 약물 관련 사망자도 급증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델타 RCMP가 투아산 인근 중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2명의 남아를 성추행하고 달아난 10대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3시경 사우스 델타 중학교에서 두 남자아이들에게 신체 접촉을 일삼은 용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대중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아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10대 남성은 해당 사건 시간에 아이들과 같은 공간에서 어울리다가 갑자기 다가와 말을 걸었고 이후 아이들의 팔을 붙잡는 등 성적인 신체 접촉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현재 인근 CCTV를 확인하고 목격자 진술 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델타 경찰 측은 지난 일요일 오후 사건 장소 근처에서 농구를 하고 있던 몇몇 남성들이 용의자와 어울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목격자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용의자는 15세에서 18세로 추정되는 보통 키의 아시안계 남성으로 사건 당시 빨간 재킷을 입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대시킴 영상 등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요청한다며 604-946-4411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